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시고 가신 박찬종 의원님은 최근의 연설 중에서 가장 잘하시네요. 아주 명품이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선거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조이셨습니까? 저는 평생에 한 10번 가까이 이 선거를 치렀는데 국회의원 선거 2번을 포함해서 한 4번은 이기고 4번인가 5번인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밤새 선거를 보느라고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이게 뒤집어질까 겁이 나서 8시 15분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전투표가 애매하고 또 한 10시 반 11시쯤 되니까 자꾸 가까워져. 어째 이게 또 무슨 공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또 우리 동지들이 서울 시내 25개 개표소 근처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현장에 덤벼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도 좀 확인도 해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선거를 이기는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백기환 선배하고 선거를 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옛날에 통일운동하고 했을 때 저하고 참 친했어요. 형님 동생 했는데 삼성견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부대변인이 딱 하나인데 백기환 씨하고 저하고가 선거에 나갔어요. 그래서 52명의 운영위원을 두고 소견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백기환 선배가 저보다 훨씬 좀 나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이겨가지고 백기환 선배가 그 후에 만나기만 하면 이 자식 너 말이야 나를 이기고 해서 맨날 그런 싸움을 한 적이 있고, 저 진관외동에 사시는 백기환 선배 집에 가서 화해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길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전혀 교우를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보내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승리도 있지만 참담한 패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이기면 이긴다, 지면 진다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 선거도 아닌데 만약에 이러다가 지면 이 나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서울 시민 특히 부산 시민들의 그 위대한 결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돼서 너무도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여러 가지 거창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이번 선거의 기초가 됐던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추문에 관계된 피해인, 흔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그 어떤 묘령의 여성, 그 양반의 개인적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승리가 뭐 중요하냐? 한 사람의 승리가 전 국민의 승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되고 어쩌고 하는 걸 떠나서 그분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그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난리 법석을 쳤던 남아무개인가 북아무개인가 하는 인순 씨가 하는 사람, 뭐 진선미 이름이 다 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어떤 국회의원, 고민인가 고민소인가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네요. 반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태서 이번 선거를 저는 아내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뭐냐? 아파트입니다. 내는 뭐냐?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문재인입니다. 이 세 개 때문에 이번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24번, 엊그제 이사 조치까지 해서 25번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 대도시의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엉터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해도 전혀 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삐걱거려가고 온갖 나쁜 짓 다 터지고 감싸지를 못해요. 저 나쁜 놈하고 쫓아내고 하면서 그 사람 못 쫓아내. 대신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권은 막다른 별벽에 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문제, 무슨 울산 선거, 시장 선거 부정 문제, 무슨 태양광 문제, 그 수많은 문제. 국방 문제에 있어서 그냥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단숨에 몇 시간 안에 난리 법석을 치고 거기에 있는 GP 다 없애고 무슨 삐라 보내는 거 보니까 그거 좀 막아라니까 4시간 반 만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쩔쩔매는 이 모든 정책적 실패가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국민이 심판을 내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내로남불 선거인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됐어요. 미국도 잘해요. 내로남불 영어로 썼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말이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셀렉티브 모랄리티라고 합니다. 선택적 도덕관. 남을 공격할 때 무지무지하게 공격하고 자기는 공격에서 살짝 빠지는 거.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이 정권이 가지는 이 내로남불 때문에 국민들이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더러운 놈들이구나. 치사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 위선에 대해서 서울시민, 특히 부산시민 내놓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가덕도 운운하죠? 가덕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이가 가서 난리 법석을 쳐도 가덕도 때문에 표가 바꿔지지 않잖아요. 저는 가덕도 난리 쳐서 박영민 후보가 더 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치적 역전을 걸어왔어요. 그 양반이 사교도 잘하고 처세도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해서 제법 잘 건너왔어요. 그러나 이 양반이 막판에 당의 문바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문재인에 대한 아첨을 했는데 이 아첨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후보가 됐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한테 가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세상에 이런 아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나올 만합니다. 아니,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요새 지금 구라파에서 각 국가 간에 그냥 프로 축구 난리 벌어지고 있죠. 지금 준중결승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 뭐 어떤 팀에는 뭐 누가 있고 어떤 팀에는 누가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동아시아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막 준결승이나 준중결승을 붙었는데 거기 앉아서 우리 하는 아나운서들이 앉아서 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런데 국내외로 저렇게 욕을 먹고 정신 넉빠지게 정치한다고 욕을 먹고 있는 문재인이를 보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이따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시장이 됐으면 됐겠습니까? 이거 재앙이지, 재앙. 그래서 이 세계 때문에, 안해문 때문에 이 선거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재인은 레임덕을 가열차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는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에 대한 탄핵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 얘기를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문재인은 딴 세상을 사는 사람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모를 텐데. 제가 옛날에 무슨 책을 쓰면서 마지막 챕터에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 복이 없는가라는 챕터에 제목을 붙인 적이 있는데 참 대통령 복이 되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다 그렇게 그냥 말려가 버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 가능하면 대통령 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욕먹어. 그 요새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선거에서 폼 잡고 떠난 사람이 아까 우리 박찬정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 이 양반이 폼 잡고 나가는데 대단해요. 그 양반은 대한민국에 하나의 레코드가 있어요. 5번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를 얘기를 한다면은 주로 돈으로 때려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굉장한 재능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끌어서 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설마 첫배 돈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했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좌우당 간에 제가 옛날에 있었던 당에서 비례대표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그 조순영 대표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김용인을 불러왔는지 난 지금도 개득이 안 가.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옆에서 이걸 자꾸 추근댔던 사람이 추미애였어요. 그래서 추미애와 조순영이가 짜가지고 김용인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딱 폼을 잡고 나가서 이제 내일은 다 끝났으니까 조용히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점수는 좀 땄습니다. 나는 그 양반이 나가면 점수를 더 많이 따리라고 생각했는데 저 양반이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걱정해서 표를 더 많이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아무튼 간에 그 양반은 믿지는 장사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박찬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처럼 폼 잡지 말고 이제 점잖게 노후의 안락을 즐기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있다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법 청문회가 벌어집니다. 이게 문재인 청문회입니다.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서 박상학 동지 등이 막 뭐 보내는 거 있죠.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등등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죽고 뭘 못 살겠다고 나를 치면 그것 좀 못 보내게 좀 해달라고. 문재인 오빠 이거 좀 봐주세요. 그 법이라도 좀 만드세요. 그러니까 4시간 반 만에 제가 법 만들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지만 외국 사람에게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알기로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으로는 북한은 지금 굉장히 폭발 직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폭로하기 싫어서 올림픽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장마당을 막으려고 아우성 쳤는데 막 항의를 하니까 장마당 다시 열어놨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세상에 사람이 목구멍이 약하면 인정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에 대해서 지금도 정은 씨 언제 나에게 전화 줄 거요? 이런 식의 애교를 정치적 아참을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니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번에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권기구 렌토스 커미디에서 중국과 하이티와 나이지리아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도하는 슈젠 숄티 문재인 정권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나갑니다. 이건 곧 문재인의 청문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만 봐요. 조국이가 무슨 이상한 뭐 인턴 만들었다는 가짜 문서 만들었다 하고 막 공격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진보적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영토의 북번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2,400만 우리의 동포들이 얼마만큼 지옥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를 꾸준히 끊임없이 얘기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휴먼 라이트, 그런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기서 꼬장꼬장 웃으는 얘기는 하는 거 그건 지적 유효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도 이런 인권 문제 청문회가 벌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진보적인 지식인
진중권, 소위 자칭 진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 문제에서 외면하고 있는 문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과감한 자세를 보여서 적어도 이 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인 진보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위선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랄만한 승리를 해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려야 할 많은 역사의 드라마의 제1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9명의 서울시 시의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이 물매처럼 밀려오는 개혁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세훈 시장의 다리를 걸고 억지를 쓰면 우리는 당신을 소환제들을 동원해서 당신을 쫓아낼 거야. 각오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각오자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 선거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절대로 어물어물해서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워낙 큰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벌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이죠. 대통령 선거에는 죽게 하면 까무러치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2먹이 본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4월 7일 날 우리가 만끽했던 그 일시적인 환희와 감격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당진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의 근간인데, 자본주의 자체가 좀 문제는 있지만은 자본주의는 고치면서 바꾸면서 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자선의 제도는 되는 것이요. 어떻게 이 제도를 저 북한의 그 개똥 같은 김정은이 체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특히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하고 얘기해 준 것은 이 나라 미래에 장래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우리는 데모를 하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아픔과 같이 해서 역사를 끌어가는 역사 창조자의 주역으로서 새 시대를 양양하게 창창하게 열어나가시기를 바라며, 나이든 우리들은 뒤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병풍노를 하다가 정 그만 병풍에서 뛰어나서 여러분을 도울 테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끌어가는 주역이라는 그런 역사 창조의 주체의식을 가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